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2012년 11월 23일, 당시 40대이던 연애 4년차이자 갓 약혼을 했던 사이인 마이클과 론다 커플은 마이클의 아들의 결혼식에 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찰리라는 이름의 강아지 또한 있었는데 결혼식은 2시간 거리였고 집에서 강아지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강아지까지 데리고 결혼식장 근처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조금 쉬다가 결혼식장으로 서둘러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강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진 못하고 일찍 떠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술을 몇 잔 마셨지만 론다는 운전을 해야 돼서 못 마셨기 때문에 호텔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와인을 사서 호텔에 가서 더 마시자고 론다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그들은 근처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으로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빨간 다치 트럭 옆에 주차를 했어요. 그 차 안에는 레이랜드 브런슨, 조던 데이비스, 테빈 톰슨이라는 3명의 흑인 10대들이 타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자인 18살이었던 토미스 톰스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사고 있었죠. 당시 이 지역은 플로리다였고 11월이지만 날이 좋았기 때문에 이들은 창문도 다 열어놓고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랩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들을 보자마자 마이클은 랩 음악이 정말 싫다고 불만을 토했고 론다는 안다고 괜찮다고 마이클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편의점 안으로 향했죠. 그리고 론다가 들어간 새에 마이클은 옆차 소년들한테 노래 좀 줄여달라고 말을 하게 돼요. 실제로 소년들은 음악을 낮췄고 창문까지 올렸어요. 하지만 소년들 중 한 명이었던 조던 데이비스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자신들은 주유소에 고작 5분 정도만 있을 것이고 낯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조던은 다시 친구들한테 음악을 키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담배를 다 사고 나온 토미가 차에 올라탔고 소년들은 토미가 담배를 사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게 돼요. 아마 설명을 하는 동안 마이클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이클은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다가가서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조던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는 목격자들도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이 당시를 회상하며 마이클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냐고 묻자 조던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마이클이 자신한테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자신의 차로 가서 글러브 박스에서 총을 꺼내 10대들이 타고 있는 차를 갑자기 마구 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총 10발 정도를 쐈고 이것은 모두 4초 내로 다 벌어진 일이라고요. 운전자였던 토미는 급하게 차를 후진으로 돌려 도망을 갔고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친구 중 한 명인 조던은 살릴 수가 없었어요. 론다는 편의점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다가 총성이 끝나자 밖으로 나왔고 마이클이 총을 쏜 범인인 걸 보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론다를 보고 호텔에 가게 즉시 차에 올라타라고 명령을 했죠. 론다는 영문도 모른 채 우선은 차에 올라탔고 이들은 차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론다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자 마이클은 내가 그 차를 쐈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론다는 무슨 차를 말하는 거냐고 하자 마이클은 랩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그 차 라고 답을 했죠. 론다는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이어서 질문을 했고 마이클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인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쏜 거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차만 쐈을 뿐 사람은 쏘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게 이들은 호텔에 도착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자도 시켜 먹고 강아지 산책도 시켰다고 해요. 마이클은 이어서 술을 더 마셨고요. 하지만 론다는 아무 일이 없는 척 행동하는 마이클이었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느껴졌고 공기에 긴장감이 흘렀다고 회상했어요. 서로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2년 11월 24일 토요일, 이들은 호텔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론다는 준비를 하는 동안 TV를 틀어놓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가지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뉴스에서 시끄러운 음악, 편의점, 총기 난사, 한 명 사망, 이 단어들을 듣게 됐고, 이 단어들을 듣자마자 론다는 TV를 주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제 론다가 목격했던 빨간색 다치 트럭이 보였죠. 이 뉴스를 들은 동시에 론다랑 마이클은 눈이 마주쳤어요. 마이클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론다한테 빨리 짐을 싸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자고 당장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들은 짐을 싸서 2시간을 달려 집으로 가게 됩니다. 2시간을 달리는 동안 이들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론다는 그저 충격에 빠져서 말없이 울기만 하고 있었고, 마이클이 말을 할 때는 잠깐 사랑한다고 안도시키려는 말을 할 때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이클의 위치를 파악했던 걸까요? 사실 편의점 앞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한 목격자는 마이클의 차량 번호판을 메모해 놓았다가 경찰에 제보를 했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경찰이 재빠르게 마이클을 추적할 수 있었던 거였죠. 경찰은 마이클을 서로 데려가서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주유소에서 시끄러운 랩 음악을 틀어놓은 아이들을 봤고 이 아이들 중 하나가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분명 처음 취조를 할 때 마이클은 아이들이라고 칭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들이 10대인 줄 몰랐다고, 성인 남성들인 줄 알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어요. 어쨌든 아이 중 하나가 자신의 욕을 하는 걸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던 순간부터 마이클의 행동은 눈에 띄게 긴장되어 보였어요. 계속해서 손을 만지고 눈도 잘 못 마주쳤죠. 그리고 마이클은 이어서 아이들이 자신을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억으로 조던이 샷건으로 추정되는 긴 물체를 꺼냈고 자기는 그게 총인 줄 알고 반사적으로 자신의 차에 가서 자신의 총을 챙겨서 방어차 그들을 향해 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들의 차에서는 어떠한 무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총을 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사격 스킬이 얼마나 좋고 자신이 군대에 있는 친구로부터 사격을 배웠다고 자랑하듯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마이클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죽을 뻔해서 방어하는 의미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증언을 할 때면 트라우마가 보통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 감정을 내비치는 게 보통인데 마이클의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이 없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의아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차에 있는 총알 분석 결과를 마이클에게 말을 해주며 차 트렁크 부분에도 총알이 몇 발 박혀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 방어라면 왜 도망가는 차에까지 대고 총을 이어서 쐈냐고 물었고 마이클은 자기가 낯선 동네에 있다 보니 또 다른 차가 와서 자신을 죽이려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차에 대고 계속해서 총을 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경찰은 그럼 마이클이 정말 살해 협박을 받았다면 사건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물었고 마이클은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호텔에 돌아가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경찰은 그렇게 다음으로 론다 또한 취조를 했는데 마이클이 자신을 방어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에 있는 총을 호텔에 가져가서 계속 방어 준비를 할 텐데 총을 호텔로 가져가냐고 물었고 론다는 아니라고, 총은 차에 두고 호텔에 가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피자를 먹었다고 답을 했어요. 취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마이클에게 불리했죠. 그렇게 취조가 끝난 후 경찰은 마이클에게 지금까지 했던 진술을 다시 한번 반복해달라고 말하게 되지만 마이클은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었던 건지 기억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진술을 할 때마다 마이클은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앞서 진술에는 조던이 샷건을 꺼낸 것 같아서 자신이 자기 총을 꺼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던이 차에서 내리려고 차 문을 살짝 열기까지 해서 자신이 총을 꺼낸 거라고 말을 바꿨죠. 사실 조던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성격이 좋아서 인기도 많았고 가족과도 사이가 좋았고 평소에 사고도 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조던뿐만 아니라 차에 타고 있던 전원 모두 전과 기록도 없고 평소에 행실에 문제될 게 없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마이클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살해 협박을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마이클은 한 건의 살해 혐의와 3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아이들은 살았는지 근황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떠한 후회도 없어 보였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곧게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서 마이클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23년 현재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일이 인종차별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랩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